반갑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처음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역사 강의, 지금 한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도 실제로 한류 문화의 뿌리가 되는 이 역사와 문화, 이 부분은 한국인들 스스로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강연을 다니다 보면 너무 안타깝고, 시카고 다 돌아봤지만도 또 라스베가스는 처음입니다. 아마 이쪽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계실 텐데 이런 역사 강의 하면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고 연예인들 온다면 많이 갑니다. 한국에서 연예인들 온다든지 아니면 인기 강사가 온다면 다 몰리는데, 우리 역사 정체성, 한국인들에게 의식, 문화라든지 이런 강연을 하면 거의 다 안 옵니다. 참 안타깝죠, 보면요. 그래서 미국을 한 3년 동안 돌면서 느낀 것은, 미국의 교민들, 역사의식을 가진 1세대 교민들은 참 뿌리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세, 3세를 위해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뿌리 내리고 성공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2세, 3세들이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그 사실. 1세대들이 열심히 희생을 했지만 또 결국은 남은 것이 뭐냐면, 다른 민족과 더불어 중국인이라든지 인도, 수많은 미국에 들어오는 민족과 더불어 차이 나는 점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기 나라 역사 문화를 가르치면 이게 이런 의식이 너무 희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금 모이기보다는 흩어지는 것이 해외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에 미국 사회에서도 걱정것이, 한인 동포들 사이에서도 미국에서 한인들이 나름대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치고 파워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성공했다 하고 돈만 벌면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면 다 터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참 받아야 될, 또 누려야 될 그런 지휘권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에 있는 그 한인 지도자분들 결론이 뭐냐면,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동안 한글 정도, 한글 한다 하더라도 강제적인 건 없죠. 보면요, 한인들이기 때문에 한글을 배워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였지, 실제로 한글을 넘어서 가지고 한국인의 정신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 교육은 조금 이루어지는 데가 많지만, 한글 학교를 통해서 결국은 이 문화와 정신을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한글을 배우더라도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 지금 해외 우리 동포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독립운동사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그 시대에 이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우리 민족이 희생을 했는데, 그 바탕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왔고 지금의 여러분들 또 2세, 3세들이 있는데, 이런 역사를 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광복은 그냥 원래부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런 희생이 없이 얻어진 것처럼 이렇게 2세, 3세들도 지금 생각하는 그런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교육이 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큰 틀을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가장 제 강의의 중요점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민족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면 된다라고 살면 괜찮습니다. 근데 미국 사시니까 다 어떻습니까? 보면 연합국이지만도 인종차별, 민족차별 다 있습니다. 국가가 다 틀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민족 스스로가 자기 역사 문화를 부정하면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자체가 참 어느 면에서 보면 다른 민족과 비교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를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동안 역사교육, 여러분들 국내에서 아마 국사를 공부하고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좀 잘 산다는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사를 선택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국사를 안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국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민족주의 교육이고 글로벌한데 왜 꼭 국사를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부터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돌려가지고 근 한 세대를 국사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것이 한 세대 지낸 것이 아니라 근 2세대 정도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가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국내 가셔가지고 가보시면 현실 보시죠. 지금 TV 보는 것처럼 국내는 더 난립니다. 아마 여기도 아마 해외도 똑같을 겁니다. 국민들이 양분화돼 가지고 어떻게 갈라지느냐, 당신은 촛불이냐 태극기냐 요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다 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뭐 사상의 분열을 할까요? 보면요, 이념의 또 결정장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참 불투명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스럽고, 해외를 다녀보니까 해외도 똑같습니다. 교민들 사이도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져가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많이 부딪힙니다. 오늘 오신 분들의 성향을 보면 오늘은 어느 쪽에서 많이 왔다, 오늘은 어느 쪽에서 많이 왔다, 이걸 분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 6.25 때 이념을 가지고 민족끼리 죽여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 답이 없잖아요. 그죠? 이념이 결코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통일리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역사의 경험을 얻었는데도 또다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념을 가지고 국민이 양분화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대한민국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금성에서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 해석은 여러 가지로 됩니다.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한다면 한국의 역사의 출발은 중국의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식민지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한국사는 뭐다? 중국사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 말을 들었다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중국관이죠.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남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중국의 지도자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는 뭐다? 중국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부터 출발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어때요? 역사 왜곡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동북공정이 마무리되면서 여러 가지 책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단순한 동북공정이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 역사 정도가 중국이 왜곡을 했다,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이에, 역사를 찾으려는 생각도 없는 사이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마무리하면서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를 중국사로 편집을 했습니다. 한국사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뭐냐?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사는 한국의 고대사부터 지금의 역사까지는 중국사라고 가르치는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학술적으로 본다면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백제까지, 왜? 백제가 왜 이번에 중국사로 들어갔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안 가르치는 백제사, 중국의 역사책에 나오는 백제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백제의 출발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중국 땅에서 시작했고, 백제가 다스렸던 대부분 나라는 중국의 해안가 지역에 있습니다. 그 기록이 중국의 역사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마음 놓고 자기들 사설을 가지고 백제사가 중국사라는 그런 논리를 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면 백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뭘 했느냐? 저 발표가 있는 이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열심히 백제는 한반도 내에 있으면서, 한반도에 있으면서 어저왕 때 나라 말아먹었다, 이 정도만 가르쳤지, 백제가 다스렸던 그 광대한 나라가 중국의 해안가 지역이라는 것, 22담로, 그것도 중국의 역사책에 나오고 있다는 걸 국내 학자들이 부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안 가르칩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은 이번에 마음 놓고 백제사를 중국사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해 부여까지 이번에 다 이제 중국사로 편집이 끝났습니다. 고조선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고조선은 원래 중국의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작년에 언급을 했습니다. 고조선과 사만 전영토, 지금 한반도죠 보면요, 만주하고 사만의 한반도 전체는 뭐냐면 중국사의 일부라고 학술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 발표가 나오는데도 국내에서 아무런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나서가지고 저 발표가 잘못됐다고 대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중국이 저렇게 마음 놓고 동북공정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역사학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중국의 저 발표가 잘못됐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북공정이 끝나고 나서 세계 지도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는 중국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가지고 그린 지도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이제 동양사라든지 중국사를 소개할 때 나오는 지도입니다. 이제 그 지도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진나라 때 보면요. 진나라 때, 자, 여기 있던 만리장성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느냐? 자,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 새 여기 있는 만리장성이 조금 요만큼 평양까지 늘어졌습니다. 평양까지. 이렇게 중국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라스베가스 혹시나 한인들 서점에 가보시면 중국에서 편 지도집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책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진시황의 만리장성이 어디까지? 평양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한나라 볼까요? 한나라의 지도 영역은 한반도 북쪽 전체가 중국 영토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한국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한반도 북한 평양 지역에 한사군 낭낭이 있다고 그걸 지금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그 논리에 맞춰가지고 중국은 뭐다? 그러면 여기 북한 지역은 전부 다 원래 중국의 식민지 아니었나? 이런 논리로서 이렇게 지도를 그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학자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자, 이것이 서점에서 파는 중국에서 파는 지도입니다. 더 심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토가 중국의 영토입니다. 자, 어디까지요? 아예 한반도 밑쪽까지 전라도까지 완전히 먹었다는 식으로 한사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한나라 땅이라고 지금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이쪽 고향인 분들은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죠 보면요. 전부 다 중국 사람이고 보면요. 염때는 비가 왔는데 그럼 이거는 뭐냐? 비오는 하얀 점은 일본하고 색깔이 같습니다. 왜 색깔이 같을까요?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쪽 색깔하고 일본 영토 색깔이 같을까요? 바로 임나 일본부입니다. 이쪽은 일본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일본 땅, 여기는 중국 땅이었다 이거예요. 한국인들이 살았을 땅이 없습니다. 저렇게 지금 주변국이 우리 한국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이 장면은 한번 보시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위나라. 자, 여기까지 그대로 나오죠. 경기도. 자, 보시면 조조의 위나라가 어디까지요? 한반도 북쪽까지 다 왔다고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언제 조조가 우리나라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삼국지 1000번만 번 읽어보시죠. 조조가 언제 조조의 위나라가 조조 죽은 이후로도 언제 조조의 위나라 영토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지만 중국의 정부의 공식 지도는 위나라는 어디까지? 한반도 북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지도를 그리면서 어떻게 그려놨느냐? 동그라미 잘 안 보입니까? 보시면 뭐냐? 임나가 등장합니다. 임나. 자, 임나 일본부는 일본이 왜곡했다는 역사 지도인데도 보면 역사 없는 지도인데도 중국에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일본에서도 함부로 이 지도를 안 그리는데 중국에서 여기에 임나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자기들 정부 지도에 그려놨습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한반도 이쪽 남쪽은 뭐다? 나중에 일본의 식민지 땅이 되었다는 그 논리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고려의 국경성. 고려 국경은 요만큼이죠. 지금도 한국의 고려 국경은 요래 나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도 이거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르치는 고려의 국경성이지만도 이번에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를 번역을 해보니까 국경이 완전히 조작됐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 동북공정을 마음 놓고 하면서 끝내면서 어디까지? 만리장성 방향까지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자, 여기 있던 만리장성이 갑자기 어디로요? 아까 틀어져가 어디까지? 평양까지 내려옵니다. 평양까지 내려와가지고 만리장성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여기서 평양에 있는 만리장성이 갑자기 또 무단장으로 늘어납니다. 요까지가 늘어나면서 지금 만리장성이 약 24,000리, 이만리장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뭐냐면 바로 만리장성 밑에는 원래부터 만리장성 안은 중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만큼, 그죠? 중국의 이 대륙 그리고 한반도 전체는 뭐다? 만리장성 안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사라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검은고, 씨름, 그네뛰기 전부 다 중국의 문화유산의 등재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중국화로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미의회에서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하는 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의회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2012년입니다. 2012년에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문서가 나옵니다. CRS 보고서가 뭐냐?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때 차이나스 임팩트 온 뭐다? 한국의 한반도의 통일에서 가장 큰
뭐다?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보고서가 날아옵니다. 주 내용이 뭐냐?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을 자기들 고유 영토라고 중국에서 표기를 했다. 그래서 한국의 공식 입장을 답변해달라 해가지고 2012년에 정부에 보고서가 날아오니까 우리나라에서 보고서를 보내줍니다. 누가요? 교육부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답장의 보고서가 날아가는데 답변 문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쭉 자세히 들으면 돼요. 자, 보시면 자, 한반도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지도가 날아가는데 고조선에 대해서 지도가 쭉 날아가면서 미국 의회에 보고되는데 빨간 것만 고조선이다. 그게 뭐냐?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이라고 보고서가 날아갑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밑에 남한은 고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북한만이 단군의 자손이고 남한은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도가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한반도의 뭡니까? 그동안 그대로 가르쳤던 한사군이 평양 중심으로 있었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도에 그립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은 뭐냐면 이 붉은 지역 고조선이었다는 북한만이 고조선인데 그 지역은 한사군이었고 그리고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를 빼고 지도가 미 의회에 보고됩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뭐냐면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말하는 중국의 주장이 맞습니다라고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북한은 말 그대로 어때요? 북한 지역은 중국의 고대 식민지 땅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논리가 미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가 한국의 의회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이후로 그 소식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정부에서 아무도 제재가 없고 그 보고서를 쓰신 분들은 전부 다 교수로 나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교수로. 나라를 다 팔아먹었는데도 교수로 등용이 돼가지고 지금 다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 아니다. 고조선은 북한만이다.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 땅이었다. 여러분은 맞는 논리입니까? 국민들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배운 역사 논리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대응할 논리가 없습니다. 왜? 국내에서 광복 후에 70년 이상을 가르치는 역사교육이 동북공정 말하는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대응을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마음 놓고 중국의 역사 지도를 그릴 때 보십시오. 아예 북한 지역은 자기들 고유 영토라고 고대 지역 역사는 다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이고요. 한국은 보십시오. 한국의 역사 교과서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갑자기 뭡니까? 남북한 색깔이 틀리져 버려요. 고조선 지도를 그리는데 남한과 북한의 지도 색깔이 틀립니다. 이게 뜻이 뭔지 압니까? 위에만 고조선이고 밑에는 고조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지도가 갑자기 수년 전부터 한국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는데 국민들도 몰라요. 교육부에도 몰라요. 왜 지도 색깔이 아래 위가 틀립니까? 뭐 교육부에 있는 분도 우리도 몰랐어요. 그냥 저 지도가 있길래 그대로 계속 썼다고. 이 지도 때문에 동북공정을 당해가지고 속된 말로 어때요? 북한이 그냥 중국 영토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그걸 대비해가지고 어때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남북한의 모든 문제, 외교 문제를 대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때요? 더 쉽게 말한다면 어때요? 북한까지는 자기들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군사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역사 논리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자,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아베는 뭐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자기들 고유 영토로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있다가는 야,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어때요? 대응하는 것이 뭐냐면 아베 정부 때 임나 일본부가 정식 교과서에 등장이 됩니다. 자,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저것이 없었다고 한일 학자들이 다 같이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아베 정권 때 임나 일본부가 정식으로 정사라고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한반도 남쪽은 원래 일본이 약 200년간 식민지 삼았다는 그 내용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아베에서는. 그 독도 문제는요, 일본에서는 올해부터 완전히 방식을 바꿉니다. 독도는 한국하고 안 싸웁니다. 한국이 속된 말로 거품 물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 하더라도 일본은 대응 안 합니다. 왜? 일본은 올해부터 교과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동부터 독도 교육을 시킵니다. 독도는 원래 일본 고유 영토였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한국이라고 아예 아동부터 교육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누구대로 해라. 지금은 누구 땅이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역사 논리에서는 반드시 일본 땅으로 가져온다는 논리를 가지고 올해부터 아예 한국하고 어때요?
독도 문제를 거론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독도 차기 하더라도 너무 늦었어요. 벌써 일본은 정책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디로? 독도를 넘어서 가지고 임나 일본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논리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를 대한민국 국민이 몇 프로가 알고 있고 해외 교민들이 몇 프로 알고 있습니까? 깡통입니다. 아예 모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일본에서 그리는 지도 그려보시죠. 똑같죠? 중국하고 진시황 때 지도가 돼 만리장성이 북한까지 왔다고 다 그려놨습니다.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나라 지도 똑같죠? 한나라 영토는 어디다? 한반도 요까지가 한나라 땅이었다. 시진핑 발언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가르치는 어때요? 지도책도 그대로 다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이고 모든 것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강의는 뭐냐면, 어떤 분은 이런 강의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가 말 그대로 다 검증된 거 아닙니까? 검증된 거지. 자꾸 한사곤이 저 북경에 있었다는 것은 유사사학자들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역사를 찾고자 하면 역사를 언급하면 어땠습니까? 그거는 환빠, 국뽕, 유사사기 하는 말이라고 국민들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속된 말로 진보 보수가 있는데 보수들이 이런 역사, 우리 역사 찾는 걸 부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수가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역사를 강조하고 우리 뿌리를 강조해야 되는데, 보수하는 분들이 이런 역사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우리나라 조선사를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때요? 왜 한국의 보수는 거꾸로 흘러갈까? 정치 문제지만도 왜 한국의 보수는 한국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을 국뽕하려 하면서 부정할까? 이게 참 웃기는 전 세계사에 없는 민족의 유행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올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그 내용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수많은 이런 분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강복이 됐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그냥 쉽게 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투도 많이 벌어졌죠. 나라 뺏기니까 만주까지 이동해가지고 군인을 창설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강복의 그날까지 철저하게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이런 희생이 있었죠. 학교도 세워서 수많은 어떻습니까? 인재를 만들어냅니다. 나라 뺏기는데도. 자,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광복까지 가는데 보면요, 자, 전투한 거 보십시오. 만주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자, 이런 전투, 말 그대로 독립투쟁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복을 성취하는데, 과연 이런 역사를 왜 한국의 지금 2세 3세들이 이런 역사를 모릅니까? 미국이 원자폭탄 2방 떨어뜨려 가지고 대한민국이 광복했다. 이게 젊은 아들 좀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미국이 원자폭탄 떨어뜨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강복을 했다. 이게 지금 논리입니다. 역사 교육을 안 시키면 이리 가져보면요. 자, 그때 있었던 사건 보십시오. 경찰서에 폭탄 던지는 거. 이렇게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자, 미국은 해외에 나간 교민들은 뭐 했습니까? 나는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이민 갔기 때문에, 해외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조선하고 대한민국하고는 뭡니까?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죠. 미국에서도 뭡니까? 국민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독립자금이 만들어지고요. 그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자금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도 독립투쟁을 지원했습니다. 아마 역사 전 세계 민족의 독립운동사를 찾아보면 한국처럼 이런 나라 없을 겁니다. 나라 망하니까 어때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망하면 그냥 끝납니다. 저항 몇 번 하다가. 우리나라 보십시오. 고대 역사부터 출발하다 보면 나라가 위험하면 전부 다 누가 일어나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항쟁을 합니다. 외부에서 침입을 했을 때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외세가 와가지고 나라가 그 전까지는 없는데 외세가 와서 나라가 망하게 될 때는 어때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찾으려고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게 항일 운동 때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LA에서도 그 국민회 이동해가지고 기념사진 찍은 거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했죠. 캘리포니아 리들리 한인 이민자들이 묻힌 묘지입니다. 그때 미국 사회에서 독립운동의 자금 60%가 어디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이 다 그렇게 어렵게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번 돈 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자금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대한민국 찾아냈는데 과연 이분들 2세 3세는 이걸 알고 있을까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무엇을 잃어버렸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광복이 됐는지, 왜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자체를 어때요? 인식을 못합니다. 왜? 그런 역사 교육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자, 신채엽 선생이 이런 말씀을 제쳐보면요, 영토는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영토는 일부 찾았습니다. 다는 못 찾았는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또 기존의 역사를 가르치는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다, 우리는 광복 후에 우리 역사 찾았다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자료는 뭐냐?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를 만든 거하고 그때 항일 독립운동했던 독립투쟁을 했던 그 독립운동가들하고 그때 지식인들이 가졌던 역사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의 역사를 가르치는 분들이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광복 후에 식민사학을 극복했다고 지금도 강조를 하는데 과연 극복했는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시영 선생은 임시정부 끝나고 났습니까? 대한민국이 딱 만들어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더불어 부통령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36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대일항쟁기 때 우리의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알아서나 일본 문헌에서 찾게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 우리 역사를 우리가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후세를 위해서 때 역사 교육을 강조를 하면서 역사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분 뜻대로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쓴 역사 가지고 지금 후손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대의 입장인 이등방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번 조선을 이번에 완전히 먹었잖아요.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면 아예 조선의 역사 뿌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된다. 일제는 두 번째 어떻습니까? 방향이 틀립니다. 완전히 반대죠 보면요. 이러면서 한국의 역사를 탄압해 들어가는데 그 정도가 어디냐? 자, 상해 영문 대륙부 기자인 페퍼 기자가 이런 기사를 1920년에 올렸습니다. 일본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역사를 통제했느냐?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언급니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앞서에 불태워버렸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리고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자, 이시영 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써서 후세에게 가르쳐 주자고 했는데 정작 어때요? 자, 1920년에 어떤 일이 기사가 어떤 것이 올랐습니까? 일제가 아예 우리 역사 쓰는데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 조선사는 쓸 자체에 아예 펜대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자기들이 입맛에 맞춰가지고 우리 조선사를 써줍니다. 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진짜 역사 실정사학이라는 이름하에 지금도 광복 후에 70여 년간을 지금 한국인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가 왜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했는가를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요겁니다. 과연 조선을 지배한 그들은 누구냐? 이 양반들이 정치를 알아야만 왜 조선사가 왜곡되는지를 압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요겁니다. 임나일본부의 배경, 그죠? 신공항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조선에 그대로 쳐들어온 풍신수길, 그죠? 조선은 자기들이 찾아야 될 땅입니다. 자, 이게 임나일본부인데, 자,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일본사를 본다면 어때? 조슈본이고 토사본 이런 쪽입니다. 이쪽의 사람들이 나중에 뭐냐면明治維新을 성공을 시키죠 보면요. 어느 면에서 보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풍신수길의 후예들이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이주해가 살면서 나중에明治維新을 성공시키 가지고 다시 일본의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 주요 인물이 누구냐? 요시다 쇼인입니다. 아시죠? 요시다 쇼인이고 그가 만든 것이 뭐냐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明治維新때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모시던 신사를 해가지고 야스쿠니 신사를 만듭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요시다 쇼인이 있어요. 지금 아베 총리가 가장 많이 가는 어디입니까? 신사가 여기죠. 야스쿠니 갑니다. 왜 갑니까? 왜 갑니까?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가르쳐요. 뭘 하느냐? 아베라든지 일본의 극우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이유가 뭐냐? 태평양 전쟁에 죽었던 그 사람들, 물론 그 양반들 추모하러 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때요? 아베가 야스쿠니를 찾는 이유는 요 양반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신적 스승인 요시다 쇼인을 뵈러 갑니다.
왜 갈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인물들, 자, 이등 방문부터 해가지고 조선군 총사령관이었던 사람,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했던 사람, 한일 병합 당시의 총리 이런 인물, 그리고 2대 통감, 조선 총독부 총독. 자, 그 다음에 2대 총독, 그러면 가스라 데프트. 미국하고 뭡니까? 일본하고 밀약했잖아요. 야, 조선은 일본이 묻고 우리는 저쪽 필리핀지가 묻겠다. 이런 식으로 밀약했던 게 가스라 데프트입니다. 그 인물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인물들이 다 누구냐면 아까 말하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다는 건 어때요? 오직 뭐죠? 정한론입니다. 임나일본부를 배경으로 한 한국을 반드시 어때요? 정복해야 되고 자기들이 찾아야 될 땅으로 인식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사람들입니다. 자, 누구까지요? 아베 총리의 지금 고조부부터 외조부까지 전부 다 그 라인들입니다. 정한론의 라인입니다. 정한론. 그 사람이 여기에 이 양반들이 가진 역사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황국사관입니다. 황국사관 아시죠? 천황폐하 만세, 일본의 천황이 뭐다? 아시아의 최고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일대 천황이 누굽니까? 진무덴노 신무천황이잖아요.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물론 환당 후기에 보면 이 양반의 정치가 다른 나이죠. 그래서 일본 역사는 뭡니까? 일대 신무천황으로부터 계속 지금의 때요 천황까지 이것이 일기로 내려왔답니다. 이걸 어때요? 일본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조선을 정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선사를 쓴다면 어때요? 이 양반들이 조선사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뭘 중심으로? 황국사관을 깔고 조선사를 씁니다. 그러다 문제가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황국사관을 가지고 조선사를 써줘야 되는데 반드시 어때요? 근리적하는 인물이 있어요. 보면요, 한국사관에서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우리 조선사를 썼는데 누가 가장 걸리는 인물이겠어요? 보면요, 바로 신무천황이 26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2600년 이전의 인물이겠죠. 누구겠습니까? 중심 인물이 당군입니다. 왜? 4300년 전이잖아요. 4300년 전에 당군하고 2600년 전에 신무천황하고 잽이 됩니까? 반드시 당군을 지거해야만 돼요. 말 그대로 황국사관이 정립이 됩니다. 이 배경 속에서 조선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초대 총독이 뭐라느냐? 조선인을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을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그리고 어때요? 창씨개명을 통하여 먼저 누구를 부정하게 만들어라?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국민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당군을 제거해야만 황국사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조선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게 누구냐? 바로 당군을 없애는 작업. 그럼 당군이 없어지면 어때요? 당군 이전의 역사하고 이후 역사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이것을 노리고 어때요? 일본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당군이라는 인물로 핵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식민사관, 그래서 이 양반들이 써준 책이 뭐냐면 조선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조선사, 남의 역사를 써주는 거는 고마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선사를 쓸 때 이 역사관 도대체 조선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올바른 사관을 가지고 역사의 눈을 가지고 조선사를 보면 되는데 일본은 앞에다 식민을 붙였습니다. 식민주의 사관을 가지고 조선사를 써요. 식민주의 사관이라는 말은 뭐죠? 보면요, 조선은 영원한 일본의 노예, 식민지라는 논리 속에서 조선사를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습니까?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논리를 못 벗어납니다. 그것이 식민사관이에요. 그래서 식민사관은 일명 뭐다? 틀이다. 한번 만들어진 틀은 영원히 어때요? 안 바뀌는 겁니다. 붕어빵처럼 천년만년 찍어도 붕어만 나오지 미꾸라지 안 나옵니다. 일본은 어때요? 이런 식민사관을 가지고 계속 조선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시켜온 거예요. 70년까지. 이게 뭐냐? 나오는 건 전부 다 지금까지 붕어만 나오는 거예요. 보면 일본이 만드는 역사 배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돼 가지고 지금의 이 순간까지 조선 총독부의 사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그 우리 조선사를 쓸 때 뭐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죠. 조선의 조상은 일본이다, 만선사관이다, 타율성론이다, 정체성. 이 조선 종자들은 뭐다? 그냥 있으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식민지를 당해야만 이거는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서 조선은 뭐다? 고대도 식민지였고 근대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너희들이 산업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게 식민사학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에 생각하느냐? 요 식민사학이 무서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조선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 젊은이들 뭐다? 뭐랍니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산업 그 식민지 삼으면서 기차 놔주고 다 했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그게 어떻습니까? 가장 무서운 식민사관인데, 근대 식민사관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돼.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런다고. 이게 식민사관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틀을 가지고 떼요. 그거 찍어 놔버리면 안 바뀌어요. 그 양반이 죽어도 돼. 죽었어도 그 사관을 못 바꿉니다. 이게 사관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보면 어때요? 일본이 조선사를 쓸 때 뭐라냐? 한국은 조선은 고대도 식민지였고 근대도 식민지였다.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은 지금까지 역사가 내려왔다. 이것이 일본이 만든 조선사입니다. 자, 여기 나오져 보면요, 한국은 반도로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놓여있다. 그 결과 항상 세력이 있는 나라에 지배를 당해 독자적인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 일본의 어떤 교수가 쓴 그때 신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조선의 역사를, 조선의 이제 민족성이라든지 모든 걸 변화시켜 버리죠. 자,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 반도사관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뭐다?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만주도 못 넘어가요. 만주도 못 넘어가면 일본이 타치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국내도 분위기가 뭐냐?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반도 넘어서면 뭘 하느냐? 한국인들이, 한국의 학자들이 그럽니다. 이 박스를 넘어서 뭐다? 그는 유사사학이고 환타지고 국뽕이고 환바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이게 식민사학입니다. 자, 어디까?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뉴욕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대표적인 유네스코에 등재했던 인물이 고인돌이 뉴욕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까지 나옵니다. 고인돌이. 왜 고인돌이 한국에서 그렇게 나오는 고인돌이 북방민족사에 보면 반드시 어때요? 이거는 문화적 집단지입니다. 문화적 통질성을 가진 문화에 나오는 게 뭐냐? 고인돌인데 왜 이 고인돌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까지 나와 있습니까? 반도사관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국은 한반도를 떠난 적이 없다는데 왜 한반도에 약 4만 개에서 6만 개가 있는 고인돌이 왜 캘리포니아 와 있냐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고대 역사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좌를 드리려고 합니다. 독도도 일본이 보시면 대마도, 독도에 의해 대마도도 어떻습니까? 한국 역사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대마도에 있던 문서 6만 건, 고지도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다 가져가지고 은폐 소각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대마도를 한국사에서 떼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강복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일본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왜? 대마도는 우리 땅이었다 원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마도가 원래 일본 땅이라 알고 있고 독도가 우리 땅인 줄 압니다. 이게 독도만. 이게 짧은 시간인데도 돼요. 역사 교육이 부재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일본이 그러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화와 사설들은 일체 무시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조선사를 쓰는데 그 내용이 자기들 조선사 편수의 사학교육에 다 나옵니다. 자, 이래가지고 뭐냐냐? 자, 한국의 고대사를 써야 되는데 당군도 없애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일본이 가장 먼저 서두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해 놔놓고 뭐러느냐? 시골 구석까지 있는 한국의 모든 고대 사서 관련된 책을 다 뺏어갑니다.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어때요? 조선사를 쓴다는 이유로 다 가져가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다 없애버려요. 나중에 최남선 선생이 1922년에 일본 조선사 편수에서 1600권 책을 없애려고 하니까 어때요? 따집니다. 왜 가서 없애느냐? 복사본이라도 남겨놔야 해가지고 약 1600권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남겨놨습니다. 역사 관련된 책을. 그런데 이 책도 강복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고대사,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고대사를 증명할 사서는 대부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한국의 선생님들이 뭐라 합니까? 당군 조선에 대해서 당군을 이야기하면 뭐라 합니까? 뻔뻔스럽게 하는 말이, 이런 거 뻔히 알면서도 뭐 말하느냐? 당군 조선을 증명할 사료가 없다. 이리 주장합니다. 무슨 사료가 없어요? 너무 많았는데 다 없어졌지. 다 없애놔놓고 사료 없대. 그래서 당군을 증명 못한대. 이 얼마나 웃기는 논리입니까 보면, 그죠? 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일본의 교수가 은퇴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대일항쟁기 때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책을 자기가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모으는데, 책을 모으는데 몇 권을 모으느냐? 약 5만 권을 모았습니다. 5만 권을 개인이 일본 열도에서 찾아내가지고 그 중에 3천 권을 역사 관련된 책을 작년에 찍어냈습니다.
자, 개인이 일본 열도에서 유출된 5만 권을 찾아냈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정책적으로 책을 뺏어갔다면 얼마나 가져갔겠습니까? 10만 건, 20만 건, 100만 건, 200만 건 가져가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왜? 없는데 뭐 자료가. 예. 자, 이렇게 우리 역사는 고대사 뿌리 역사를 증명할 자료는 철저하게 없어졌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죽일 때 제목을 15가지를 대는데 그 중에 11번째가 뭐냐면 우리 역사 문제입니다. 이등방문이가 뭡니까? 우리 역사 교과서 없앤 거, 교과서를 모두 없애고 불태운 그 죄가 어때요?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총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우리 알아야 되죠. 보면요, 자, 그냥 일본 숙이기 때문에 산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 논리, 이 제목을 들어서 어때요? 이등방문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조작한 거, 난도질한 거에 대한 그 어때요? 심판을 안중근 의사가 했습니다. 자, 자기들이 실정사학이라고 만든 자료 한번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1923년, 24년 자료 조선 총독부에서 어때요? 우리 조선사를 완전히 완수하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광복 후부, 우리나라를 침략한 후부터 바로 이제 역사 교육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만든 역사 논리를 만드는데 그 중에 뭐냐면 조선 사학계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이것도 학자들한테 가르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역사책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아까 누구죠?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당군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장면에 자기들이 만든 역사 논리에서 첫 장면에 뭐다? 당군은 고려의 신화와 전설이다. 자, 이러면서 당군은 딱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뭘 잡아넣느냐? 한국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는 실제 중국인 기자, 중국인 위만, 그리고 뭡니까? 중국의 한사군, 이 세 개가 어떻습니까? 실제 조선의 역사 출발이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자, 우리가 강복 후에 식민사학을 탈피했다고 지금 역사 선생님들이 많이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탈피한 거 있습니까? 똑같죠? 1923년, 24년 조선 총독부에서 어때요? 만든 역사를 지금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실정사학이라고, 증명이 된 거라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최남선 선생이 뭐냐? 자기도 조선 총독부에 조선사 편수에 가입해가지고 뭐랬냐? 조선사를 쓴다고 들어갔는데, 이 꼬라지가 본 게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조선사를 쓰면서 누구를 없애느냐? 당군을 자꾸 없애려는 거예요. 그래서 최남선이 뭘 하느냐? 야, 당군은 조선 사람들의 역사적 논리 아예 들어있는 인물이다. 너가 부정한다고 되는 인물이 아니다. 누가 증명하든 안 하든 어때요? 당군은 조선 사람들의 역사 논리에 들어가 있다. 이걸 최남선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 학자들은 뭐라 합니까? 당군은 삼국 유사에만, 야사인 삼국 유사만 등장하고 정사인 삼국사에는 당군이 없다. 그래서 당군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조선사에서 당군을 제거를 합니다. 자, 이 역사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당군은 없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당군을 없앤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금서령입니다. 금서령. 근데 금서령이가 쓴 기사, 그때 내용을 보면 돼요. 자기 책을 보면 뭐냐? 당군 기록이 많이 있다고 써놨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기록이, 이런 기록이 있다고 돼요. 중심으로 많이 존재하였다고 금서령이가 써놨어요. 써놓으면서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선사를 만들면서 당군은 신화라고 하면서 다 없애버립니다. 자기 책에는 당군에 관한 기록이 많다고 기록해놔놓고, 자, 이런 웃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역사를 만들 때 기자, 위만, 한사군이 한국사의 시작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듭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에 있던 분들은 기자조선 다 배우고 왔죠. 기자의 묘가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자가 있었다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자면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여행을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다 가봅니다. 가서 보잖아요. 눈으로 가본 게 어디 있더라? 야, 기자묘가 우리 책에는 평양에 있다고 배웠는데 실제 가본 게 어땠습니까? 기자묘는 여기 있어. 기자는 한반도 들어온 적도 없어. 후손들이 나중에 여기 들어오죠. 이쪽에 들어와 정착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준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인물, 그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 기준 뭡니까? 기자가 조선을 통치했다. 그리고 기자묘를 가보면 뒤에 뭐냐? 비석이 있는데 보면요, 비석 뒤에 어떻게 써놨는지 보시면 가관입니다. 비석 뒤에 기자묘로, 여기 있는 기자묘에 비석이 서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세워놨는데 비석 뒷면의 내용이 뭐냐? 중국에서 기자조선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없어요. 왜? 자기들 책에 없거든. 그렇게 뭐냐? 누구 걸 드러내느냐? 야, 조선의 이런 학자들이 기자가 조선을 세웠다고 하더라. 그 인용을 해놨어. 이게
자기들 책의 역사책에는 기자가 조선을 먹은 적이 없는데 없어놓으니까 어때요? 자기들 역사책을 못 들여대고 우리나라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내용을 들여대면서 야 조선에서 기자가 있었다고 기자 조선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 그 내용을 이제 뒷면에 써놨습니다. 자, 얼마나 웃깁니까 보면. 중국에서도 기자 조선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한국에서 학자들이 옛날 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해 놨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자묘에 여기다 써놨습니다. 야 한국에서 기자 조선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할 말 없다 이거예요. 또시. 자, 근데 뭐냐? 누굽니까? 중국 총리죠. 중국 총리가 뭐랍니까? 보면 주울레 총리가 야 기자 조선 없었어. 역사 왜곡이야. 중국의 총리가 역사 왜곡이라 주장했는데 왜 한국의 역사가들은 뭐가 뛰어났는지 기자 조선을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자, 이런 현실이라는 것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은 보시면 어때? 자기들의 역사, 우리나라 조선사의 역사의 연표를 그려놨는데 보시면 어때? 조선은 누구다? 자, 볼까요?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영역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쓰면서 뭐다? 부여, 가야, 발해를 한국사에서 빼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발해사도 약해져 버리고 특히 부여사가 한국사에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강개토항 비문만 한 개만 공부하더라도 부여사가 지금 한국의 부여사가 가짜라는 걸 다 압니다. 왜? 강개토항 비문은 뭐합니까? 고추모왕, 주몽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주몽의 출자는 뭐다? 북부여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는 북부여를 안 가르칩니까? 그러면 나중에 동부여가 등장해요. 북부여, 동부여가 다 다르다고 주장해 나오는데도 한국사에는 북부여, 동부여를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부여, 연고제도 있었다. 넘어가죠. 왜? 일제시대 대일항쟁기부터 아예 부여사를 한국사에 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중국이 요번에 부여사를 쉽게 먹어버렸고 또 이런 부여사가 왜곡되면서 어떻습니까? 역사에 본다면 비극이 이 박씨들, 박혁거세의 후손들, 박씨들이 전부 다 뭐냐? 자기 뿌린 부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도 아래서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어때요? 부여의 누굽니까? 보면 고두막한 5번째 당군입니까? 고두막한 당군의 외손자가 박혁거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조작돼 버립니까? 부여사가 없어지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김씨들도 똑같습니다. 김수로 아래에서 태어나고 김알지 괴짝에서 나오고 근괴짝에서. 왜? 뿌리살을 없애버렸잖아요. 그 뿌리가 뭐다? 중국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한나라 때 넘어왔다고 다 거기 자기 광무제라고 후한 광무제라고 역사책에 다 나오는데도 우리나라는 상고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다 알, 괴짝, 신비주의로 다 빠져버립니다. 특히 박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뿌린 부여사가 제거되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박혁거세는 누굽니까? 고두막한 당군의 외손자입니다. 어머니는 파소입니다. 역사를 안다면 고대사를 우리는 똑바로 알고 어떻습니까? 그 뿌리 역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쭉 등장하고, 자, 일본은 한국사를 쓰면서 어때요? 자, 천황폐하 만세 책, 한국사를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하기 위해서 쓴 책을 보면 똑같이 어때요? 아예 당군은 이제 제거되고 누가 등장하느냐? 당군 제거되고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대로 다 써놨습니다. 아예 당군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요것이 어때요? 보십시오. 이 빨간 거. 요것이 원래 뭐다? 한국의 고대사의 누구 땅이다? 중국 땅이라고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아까 지도 보셨죠? 한사군 지도가 왜 나오는지. 조선 총독부에서 그린 지도가 중국에서 통용되고 지금 일본에서 통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중국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뭡니까? 고조선이 없었고 이게 뭐냐? 중국이 먹었던 기자가 다스렸던 땅, 이만이 다스렸던 땅, 한사군이 다스렸던 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 조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민사관을 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일본이 어떻게 우리 역사를 속된 말로 난도질했느냐? 요겁니다. 북쪽은 당군이 없어지고 기자, 이만, 한사군이었다. 남쪽은 누굽니까? 임나일본부였다. 요게 식민사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식민사관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뭘 알아야 된다?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 임나일본부가 당군이 누군지 이 정도는 알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외쳐야지. 요걸 안 하면서 돼요. 역사 찾아읽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건 자기 지식 자랑입니다. 삐대부터 바로 잡아야죠. 삐대를 가르치면서 우리 역사가 뭐가 잘못된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요 강의를 안 해요. 대부분 가라놓으면 역사 해외에도 역사 강의한다고 가라놓으면 전부 다 뭐라고 있느냐? 제 연구한 거 조금 알았다고 그거 발표하고 있어요. 아, 요거부터 때리 잡아가지고 바르게 해야지. 뼈대를 안 바르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조금 알았는데 내용이 지식적으로 낫다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식을 잘 하시고요. 한국의
북한 볼까요, 여러분들? 북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뭡니까? 보면 여기, 자, 남한은 북한만이 고조선 땅이라는데 북한의 교과서는 보시면 어때요? 한반도 전체가 고조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산당 이런 걸 떠나서 역사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런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사군도 어디에? 우리나라는 열심히 한사군 평양에 낭낭군이 있었다고 가르쳤는데 북한의 교과서는 야, 그 낭낭군은 저 요동 쪽에 있었다고 요동에 다 그려놨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한나라 식민지 된 적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왜 남한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북한 지역이 한나라 식민지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습니까? 평양에 유물이 발굴했다고요. 그 북한에서 벌써 몇 년 전에 다 발표했습니다. 그 뭐다? 그거 한나라 유물 아니라고. 그리고 그 유물을 발굴한 세키노 다다시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뭐가 나온지 압니까? 그것도 다음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세키노 다다시 평양의 낭낭군 유물을 발굴했다는 그 양반의 일기장이 번역이 됐는데 기가 찬 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기론적으로 유물을 어디서 거기서 평양에서 발굴한 게 아니라 북경의 유리창 골동품 가게에 가서 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기장까지 발견됐는데 아직도 한사군의 낭낭군이 평양에 있었다? 웃기는 내용이죠. 보면요. 자, 중국, 일본이 그렇게 없앴던 당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본 땅에 가보시면 대마도부터 당군을 모시는 신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큐슈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예 환인한홍 당군을 모시는 신사가 있습니다. 히코산에. 한국에서는 환인한홍 당군이 부정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일본의 초기 역사에 환인한홍 당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역사를 없애놔놓고도 돼. 없앴는데 일본 열도에 가면 뭐가 있다? 환인한홍 당군이 살아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우셨죠? 여기 어르신들 다 배우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자조선이 망하고 그 자리에 이만조선이 들어서고 이만조선이 망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섰다? 한사군 낭낭이 들어섰다고 평양의 대동강 왕금성에 여기 들어섰다고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 배웠는데 자,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고고학 학술 논문 발표해서 뭐냐? 이 양반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있다고 믿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뭘 발표해버리느냐? 자기가 평생을 연구해보니까 고고학적 문학적을 다 연구해보니까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의 낭낭군이 있다는 이 왕금성은 여기가 왕금성이 아니라 어디다? 요동에 있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요동. 그게 뭐냐? 기자조선도 거짓말 돼버리고 이만조선도 거짓말이 돼버리고 낭낭군도 어때요? 이사를 가야 돼요. 이제는 고고학으로는 다 나왔습니다. 자,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 개인시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고려의 국경선 요렇게 배웠는데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조선 총독부 자료를 다시 번역을 해보니까 뭐다? 야, 한국에서 열심히 고려의 영토를 이리 배웠는데 실제 고려의 영토는 뭐다? 요거였다는 거. 요거 위에 요게 국경선이었다는 거. 한국은 열심히 천령이 여기 있다고 배웠는데 천령 여러분 배웠죠? 나중에 뭐 누가 등장합니까? 마지막 이성기가 나라 세우기 위해서 왜 나라 세우기 전에 위화도 해군을 하잖아요. 왜 위화도 해군 들어갑니까? 저쪽에서 나라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천령기 쪽에 저쪽에 뭡니까? 뭐 중국의 떼놈들이 쳐들어온다니까 여기 가서 전투하러 가는데 기가 찬 게 뭐냐? 이성기가 전쟁하러 가려면 요리 가야 되는데 왜 요리 갑니까? 위화도에. 천령에 가는 사람이 왜 요리 가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까? 역사에. 위화도는 이쪽이잖아요. 이쪽. 지금 전쟁으로 요리 가야 될 이성기가 요리 가요. 그럼 뭐냐? 역사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 지금 중국 땅에 가보니까 기가 찬 게 뭐냐? 어디에? 여기 특히 지금 어떤 여기서 이동한 사람 이쪽인데 여기 가보니까 약 인구 300만의 천령씨가 저기 있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천령이 지금도 여기 있다고 교과서에 써놨는데 실제 천령이 인구 300만 천령이 여기 있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200만 300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박물관에 뭐다? 고조선의 비파형 청동급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너무 이건 쇼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자료는 뭐냐면 진짜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우리 조선사를 완전히 고대사 뿌리 자체를 어떻습니까? 뒤흔들면서 역사책을 쓰는데 조선사를 쓰는데 과연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하고 지식인들 공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양반들은 과연 우리가 배웠던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을 인정했을까?
지금 실정사학이라고 다 배우고 우리가 인정한 것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죠? 오늘 여러분께 자료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1921년 자료에 백순 선생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에 편지를 보냅니다. 야, 일본이 우리나라 먹고 우리나라 역사를 쓴단다. 우리 빨리 배달사 쓰자. 배달사를 빨리 출간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이 서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빨리 서둔 거예요. 보면 문제는 뭐냐? 일본이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역사 쓰는 걸 절대로 안 하겠죠. 자,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일항쟁기 때라든지 광복 후에 나름대로 역사책이 등장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한국사 연구라든지 뭡니까 조선사 연구라든지 보시면 어때요? 조선사화라든지 막 여러 가지 역사에 관련된 책이 나오죠. 광복 전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국사책에는 과연 여기에 이 양반들이 썼던 책이 내용이 얼마만큼 국사책에 나올까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책이 나오고 1915년, 1904년, 14년에는 신단실기 쭉 오면서 신단민사, 그 다음에 어때요? 한국통사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 홍범도 장군, 오동진 장군이 돈을 내가지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환당호기를 찍어내죠. 보면요, 이렇게 역사책이 나름대로.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손대기 전에 어떻습니까? 진짜 부지런히 했대요.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역사를 쓰려고 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이렇게 나오던 책이 갑자기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1920년대까지 이런 책이 쭉 나오다가 30년대부터 저런 책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질까요,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가 통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 봤던 이 자료는 전부 다 돼요. 속된 말로 역사에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없죠. 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 아시죠? 흥사단에 이 양반이 1926년부터 33년까지 동광지를 씁니다. 잡지를 운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료는 동광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안창호 선생을 연구하는 분들이 참 지가 안타까운 건 뭐냐? 전부 다 흥사단은 주장하는데 이 양반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안 가르쳐요. 그걸 알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분이 운영한 동광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양반은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그때 조선 사람들 역사 회원을 계속 깨운 거예요. 깨웠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흥사단만 알지 이 양반이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지를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참 현실 문제입니다. 자,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1절 선언문이 발표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역사를 정립을 해버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 자료가 나오니까 많이 국내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은 고조선도 인자 마냐, 공과 호랑이 아들이다, 뭐 당군도 신하다 했는데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역사는 뭡니까? 보십시오. 우리 역사는 어디부터 출발했다고 발표했습니까? 당군 이전에 황국부터 우리나라는 역사 출발했다고 임시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임시정부의 이 발표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거 부정하면 매국내예요. 그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통성을 가진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황국부터 출발하고 당군 부여로 연결해놨는데 요걸 나는 아니다, 부정한다. 그럼 이 양반들은 유사 사학이다. 그럼 임시정부 모든 사람들이 김구 대통령, 뭐 이승만 전부 다 어때요? 다 유사학입니까? 유사합니까? 사입이에요. 웃기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또 어디서 발표했냐면 한국 독립당에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몸담았던 곳이 한국 독립당인데, 자, 거기서 우리나라 역사를 36년에 뭘 했느냐? 우리 역사는 어디서 출발했다? 고조선이 아니라 황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황국에서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황국부터 대한제국까지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 세워가지고 여왔지, 기자조선, 중국인 기자 2만 한사군이 들어올 틈도 없다 이거예요. 언제 식민지 된 적이 언제 있었냐 말이라. 자,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눈에 어떻습니까? 눈이 살아있어가지고 역사의식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국맥은 단절됨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 틈에 뭐가 끼어들었습니까? 조선사가 끼어들면서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이 끼어들어요. 임나일보가 끼어듭니다. 임나일보가. 그것이 실정사학이라고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웃기는 현실이죠. 보면요, 오늘 여러분들 현실 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거는 삼국유사에 보면 황국 그대로 등장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죠? 원문에 삼국유사에 뭡니까? 삼국유사는 나는 어떤 사람을 그럽니다. 아직도 하는 말이 저 삼국유사는 야사 아닙니까? 그래요. 어디 가보면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저 새끼는 속도 욕을 해서 그런데 저 새끼는 저기 구한말에 살았던 인간인가. 왜?
지금 상공유사 우리나라 국보예요. 판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국보돼서 야삼은 누가 국보시켜줘요? 지금도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래요. 삼국 사기만 정사하기 때문에 정사지. 이거 야사 아닙니까? 그 정신 나간 놈입니다. 보면 야사를 누가 국보를 시키죠? 판본이 여러 개도 전부 다 돼요. 이번에 연세대 있는 상공유사가 이번에 국보가 됐습니다. 또 그 국보에 뭐가 나와요? 우리 역사의 출발이 황국인데, 지금 식민사학자들은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뭐랍니까? 야, 이 국자가 아니라 원래 인자다. 아니, 국자든 인자든 환이 있었으면 환이 세운 나라는 황국이었고, 황국이 있었으면 황국을 다스렸던 사람은 환이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말을 하. 근데 그 양반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뭐 하냐? 야, 이 글자는 국자가 아니고 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자라고. 근데 아까 뭐 했죠? 임시정부에서 야, 우리 역사 출발은 황국에서 출발했다 발표해버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어떤 소설가가 나와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비판해. 이거 뭘 했느냐? 임시정부 있는 분들이 한자를 한글을 국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인자로 썼다고, 인자를 잘못 읽어 국자로 썼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설가가.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임시정부 있는 사람들은 대학자들입니다. 한자를 몰라서 인자를 못 읽어서 국자를 썼어요. 임시정부 발표에서. 이런 웃기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 원래 보면 어때요? 상공유사에는 환국, 환인, 당군이래가 조선, 황국배달 조선이라고 국가사가 등장하는데, 금소령이 금소령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사를 가족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환인은 할아버지는 한인, 아들은 서자, 환웅, 그리고 손자는 어때요? 고모의 자식 당군. 요리 만들어버립니다. 원래는 황국배달 조선 국가사가 있었다는 증명 자료를 가족사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지금 광복 후에 어때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이 역사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동광지 안창호 선생님 어때요? 그분이 편 잡혀보겠습니다. 동광지 27년 자료 황국 등장하죠? 다 안창호 선생도 다 인식했습니다. 다 인식했고요. 다 그대로 잡지에 그대로 넣습니다. 하고 개벽지 1호로 1920년 자료 틀림없이 황국 등장합니다. 신 아닙니다. 환타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어때요? 증명되든 안 되든 자세히 알았든 몰랐든 저 역사는 우리 역사의 출발이라고 인식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있고, 조성황 선생은 뭘 했느냐? 조성황 선생 아시죠?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상균지대의 이렇게 주창자고 보면요. 이분은 뭘 했느냐? 왜 우리나라를 한국이라, 지금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는데 왜 한국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꼭 한국이라고 써야 됩니까? 하니까 조성황 선생이 뭘 했습니까? 상국유사의 첫 꼭대기에 석유 한국이 있다. 그래서 한국과 한국은 어때요? 역자의 부동인 것이 뿐이며 우리말로 하는 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결국 하는 광명이니 후세 광명이 광명이세 어때요? 유전이 이에서 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한국이 어디서부터 왔다? 언어가 원래 황국에서부터 왔다. 광명의 나라. 그걸 누가 이야기해요? 독립운동가 어때요?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 조성황 선생이 발표해버렸습니다. 저 자료도 나오니까 지금 한장해요. 지금 말은 못해요. 식민사학자들이. 조성황 선생이 비판할 깁니까 이거? 유사사학이라고? 다 증거 자료는 다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이너화 선생 1927년 자료입니다. 자, 이너화 선생도 동광지에 발표해줘. 동광지 12호입니다. 12호에 우리 역사가 뭐냐? 환인, 황국 배달 조선, 환인, 환웅 당군이라고 아예 딱 써놨습니다. 멋지게. 우리 역사의 출발이 여기 쭉 이렇게 맥이 되고, 자, 여기 여러분들 이만조선, 기자조선, 한사군이 등장합니까? 우리 역사에? 없죠? 이 양반은 조선 총독부에 못 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동광지 12호에는 뭐가 발표되냐? 우리 역사의 출발은 황국배달조선 환인환웅 당군이었다. 그 맥이 어디로 연결됐다? 볼까요? 어디로? 자, 이 맥이 고조선의 맥이 어디로? 북부여로 이어졌다고 나옵니다. 그 북부여는 동부여로 연결됐고, 나오죠 보면요, 북부여 동부여. 자, 일제시대가 대항쟁기까지 북부여 동부여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광복 후에 북부여 동부여가 없어지고 부여라 가르쳤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역사가 나중에 고구려로 연결됐다는 맥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 금나라, 청나라, 흉노족, 뭡니까? 선비족이라든지 요 나라, 이 양반들이 전부 다 뭐다? 북이, 동이족의 북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속된 말로 뭡니까? 우리 고조선에 나온 한 맥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내용을 요번에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 누구냐? 자기가 직접 어때요? 오만리를 다 걸어다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북방민족사를 연구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요걸 요번에 증명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어때요? 흉노족 전부 다 답사 다 해가지고 어때요? 보니까 돼요. 야, 이 종족들은 전부 다 고조선에서 나왔다고 이번에 책 나왔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씨 그 금융위원장 했던 분. 자, 이런 책이 보면 쭉 동이족 쭉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연결되는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상유세는 신시하고 한홍천왕이 등장하죠. 보면요, 틀림없이 배달국이라는 나라 신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풍백운사 제도 정비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제세유야했다, 진리 세계로 만들어가 다스렸다는 그 기록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신흥무관학교인데, 신흥무관학교 마지막 교과 밑에가 뭐가 나옵니까? 배달이 등장합니다. 우리 민족이 배달민족이라는 말을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배달민족을 모릅니다. 지금 배달민족은 어때요? 짜장면 배달 앱으로 압니다. 짜장면 배달 앱. 그래도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민족이 배달민족이라는데, 여기 보시면 배달나라가 등장합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자, 그리고 어때요? 그 배달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뭐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게 된 배경인 홍상문화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약 100년 이상 시간 속에서 다 발굴돼 가지고,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약 3000년 4000년이 앞선 문화, 여러분들이 배웠던 인류 최초의 문화 슈메르 문화도 약 1000년 2000년을 앞선 문화입니다. 슈메르도 이제 명함 접어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뭐다? 아닙니다. 그 슈메르보다 이전의 문화가 이번에 발굴됐습니다. 그 중국이 뭐냐? 이거는 북방 만리장성 밖에 오랑캐 지역, 동이족이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돼요. 중국이 가감하게 자기들 역사 포기하고, 동이족도 중국 민족이다, 이번에 역사가 요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돼요, 만리장성 방향이 요리 틀어져 버렸죠. 북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어때요? 전부 다 내몽골 지역, 이 지역이 중국사로 다 편입이 돼요. 만주사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동북공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홍산문화는 여러분들 연구해 보시고, 그 어때요? 삼국유세는 뭐다? 벌써 풍백우사운사 입법 행정사법이었대요. 그 제도가 정비됐다. 이렇게 다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 어때요? 뭐 나중에 풍백우사운사 뭡니까 보면 환웅이 비구름 바람 도수를 부리고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한국은 가르칩니다. 그게 아니죠. 제도입니다. 그죠? 사자라든지 백자는 나중에 보면 돼. 관직을 뜻하는 거예요. 관직. 비구름 바람이 아니라. 연구만 쭉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도 돼요. 이런 거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환인 환웅 당군을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 다 없애버렸죠. 자, 1920년 자료 보면 배달에 대한 언어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20년 자료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1909년 자료 신문, 그 다음에 뭐가요? 1921년 신문에 뭐가 등장하느냐? 의아가, 이 연개소문 드라마에 등장했던 뭡니까? 그게 의아가가 등장하는데, 그 의아가가 1909년 21년 신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 민족은 배달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배달나라에서, 그리고 단군 배달, 그 기록이 쭉 그 내용이에요. 우리 민족 배달민족이랑 잊지 말라는 거. 그 의아가가 신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아가는 기록해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개백지 1월에 뭘 했느냐? 이 의아가는 강개토왕이 전쟁을 나갈 때 반드시 어때요? 군사들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사기 진작을 시켰다. 다 이겼다 이겁니다. 그 유명한 의아가가 1909년 20년 신문에 등장하면서 그 내용이 뭐다? 배달나라다. 배달나라. 배달에 대한, 이게 언어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그 시대 때 애국가입니다. 고조선 시대 때. 이 의아가를 만드신 분이 바로 부루 당군입니다. 부루.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당군이 한 분 있는 줄을 대부분 알고, 지금도 고모의 아들 당군이 지금도 신하래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당군 할아버지 아들이 몇 분입니까? 원래 기록에 등장합니다. 몇 분이에요? 사람들이 몰라. 왜? 당군이 신하인데 무슨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 나옵니다. 당군은 원래 4분의 아들 자제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첫 아들이 부른데 나중에 두 번째 당군이 됩니다. 그럼 이런 기록은 뭡니까?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뭐래요? 당군이 47명 있었다는 건 그 환당국이 환당국이 미친놈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래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당군 47분 기록은 북부의 뭡니까? 저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대표적인 사서 환당국이라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고 문헌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1924년 자료입니까? 보면 정고대방이라는 거, 그 시대 때 강효석이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1924년 자료가 나와요. 일본이 손을 못 댔어요. 왜? 20년대이기 때문에. 30년대 이 책은 판문이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는 제일 앞에 고조선을 당군을 이야기할 때 뭐가 등장하냐면 당군이 47분이라고 기록이 써 있습니다. 환단곡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다른 역사서 이런 증명할 거 없어 그 시대 때까지 여러 사서에 당군이 47분이라는 기록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가 딱 자리 잡으면서 당군은 역사 속에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대한민국의 머릿속에 국민들의 머릿속에도 신화로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에 의해 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그때 신문 기록 보시죠. 그때 신문 당군 태자 부르 다 등장하죠. 그 시대 때 당군의 태자가 부르라고 신문까지 기사 나왔어. 무슨 신화야? 기록까지 그때 신문까지 다 등장했는데 무슨 신화야? 그죠?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무호 3.1 운동 선언서 이전에 무호 독립선언인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당군 대항조가 등장하고 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항조의 높은 덕이라 해가지고 약 4절에 어떻습니까? 찬양가를 짓습니다. 거기에 당군 할아버지를 찬양하는 노래까지 등장을 합니다. 찬양을. 자 그리고 당국대를 세우신 장도빈 선생 뭐라 했습니까? 김구 선생하고 기념사진 찍은 거죠. 여기에 보면 뭡니까? 당군은 하획의 딸인 비스갑을 왕으로 취하고 태자 부르를 낳았다. 당군이 다른 아들 부여를 봉하였다. 자 당군 아들인 부르도 등장하고 부여도 등장하죠. 이게 뭐냐? 동광제 7호로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쓴 잡지에 다 등장합니다. 신화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자료들이 되면 다 그 시대에는 어때요? 실정 사고로서 다 증거 자료 있어가지고 신문에 잡지에 다 등장했습니다. 다 등장했고요. 자 이시영 선생은 뭐라 했느냐? 감시마누라는 그 자기 책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당군의 아들은 넷이 있었다.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고모의 아들 당군이라고요. 이게 얼마만큼 우리 역사가 난도질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화도 마리산에 가보시면 밑에 당군 아들 표지판에 당군 아들 이명이 3명이 나가 이게 듭니까? 그 단을 쌓았다고 나오죠. 기록에 보면요.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해 경상도 남해 있죠 보면요. 가보시면 바로 당군의 아들 부소암이 여기 있습니다. 바위 이름이 부소 당군 아들 이름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돼요. 지금 남해 지역에서 이걸 뭐냐 진시황 아들 부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광 코스로 만들어가지고 진시황 아들이 여기까지 유배당했답니다. 어떤 미친 정신 나간 아버지가 지 아들을 아무리 제가 짓다 하더라도 적국에 유배 보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적국인 당군 조선에 유배를 저 남해에 보냈다. 진시황이 얼마나 배꼽 잡는 일입니까? 근데 그게 맞다고 지금도 때 간판이 붙어 있어요 보면요. 당군 아들은 잊어버리고 당군의 아들 부소는 잃어버리고 진시황 아들 부소라고 이렇게 참 역사가 또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신지비사 여러분도 아시죠? 신재호 선생은 뭘 찾아내느냐? 신재호 선생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야기 안 해요. 다 세미나 가보면 신재호 선생이 우리 역사를 찾기 위해서 무슨 독사실론 뭐 조선 상고사를 쓰다 요것만 주절주절 하면서 이 양반이 뭘 했는지를 안 가르쳐. 이 양반 뭘 이야기합니까? 당군 조선이 세계라는 걸 가르친 사람이에요. 당군의 조선이 하나가 아니라 세계였다. 요걸 가르친 사람이 신재호 선생이고 그 근거가 뭐냐? 신지비사 서효사입니다. 자, 이 서효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실록에 때요. 태종이 태웠다는 기록까지는 왜? 너무 내용이 충격적이라서 이 책을 태웠다는 기록까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고조선은 사만이었다. 고조선은 이렇게 있었지. 우리가 배운 이 사만이 없어지고 난 후예들이 남쪽에 세운 거고 원래 사만은 고조선 사만은 요거였다. 요거 신재호 선생이 가르치는데 요거 여러분들 발표하는 인간들 봤습니까? 신재호 선생 연구한다는 양반들 치고 안 가르쳐요. 딴짓하고 있어. 다 핵심은 다 빼버리고. 자 고조선은 사만이라는 거 이 내용을 그러면 신재호 선생만 했냐?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분은 정인보 선생입니다. 정인보 선생이 조선사 연구를 썼습니다. 다 조선사 연구 다 봤대. 본 인간치고 똑바로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양반이 뭐 이야기합니까? 국사원이었대. 고조선 해체로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하여 남하여 남사만을 이루었다. 신재호 선생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북사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책 보면 정인보 선생 역사 연구하는 인간들 치고 고조선이 사만강경이라고 똑바로 이야기하는 인간들 제가 못 봤습니다. 이번에 인하대에서 돼요. 그 교수 한 분이 조선사 연구 이 정인보 선생 이 책을 번역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기자 당군 기자 이만이 아니라 고조선 부여 고구려다. 이거 정인보 선생이 주장한 겁니다. 기자 조선 부정했습니다. 백제가 요서까지 중국 경략했다. 다 인정한 분이 정인보 선생. 이 책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당군이 신하였고 사망강경 이야기하면 그 환빠 이야기입니까? 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공부 안 하면 진짜 머리 터지게 공부 안 하면 어때요?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이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되고, 그리고 상균제도, 건국강,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인 상균제도, 조선왕의 상균제도도 뭐다? 어디서 왔다? 신지비사에서 왔다고 아예 기록이 이번에 발표됐습니다. 당군 조선은 실제했고 그 조선은 세계였다는 것이 다 임시정부에 있는 분들도 다 알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과 호랑이 아들 당군, 고모의 아들 당군으로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북한에 가보시면 구월산입니다. 구월산에 보면 환진한홍 당군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 기록 이거 안 가르칩니다. 뭐냐? 원래 구월산 최고봉이 대정산입니다. 정산. 대정산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소정산으로 옮겨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삼성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때요? 원래 일제는 1911년에 이걸 강제로 헐어버렸는데 다시 복원이 됩니다. 어느 데서 보면 참 그래도 환인한홍 당군의 모습, 솔구가 뭡니까? 모셨다는 하늘로 기도를 해가지고 봤다는 세 분의 모습이 그려져가지고 지금 황해도 구월산 거기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남한에 전해지면서 지금 우리 남한에서 때 이분들이 이제 환인한홍 당군의 모습을 모신 데가 많죠. 이 모습으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제는 어때요?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역사책을 쓴다는 걸 보고 기가 차가지고 뭡니까? 아주 강력하게 돼요. 자기들이 쓰는 조선사를 밀어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1930년 자료를 보면 3일, 배달 이런 간판 자체도 못 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 내리에 완전히 지어지게 만듭니다. 3일이라는 언어도 지어지게 만들고 배달이라는 언어도 지어지게 하는데 어디까지요? 중요한 자료 발표됩니다. 1928년 경성지방법원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때요? 소년용 출판물인데 거기에 대해 민족주의, 속된 말로 조선 역사의 위대성이라든지 존중하는 그런 의미의 역사책을 어때 금지를 시키는데, 자, 출판 금지, 차압, 삭제, 출판 부릅니다.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느냐? 배달과 환웅입니다. 배달과 환웅이 들어가는 그 내용은 전부 다 출판 부르고 차압이고 삭제됐습니다. 이러면서 때요 한국인들 의식 속에서 당군도 지어지고 배달도 지어져 버립니다. 왜? 책 자체가 안 나오는데 공식 책자에서 어때? 법으로 때리가지고 일제가 뭡니까? 못 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어때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28년 만주에 관련된 내용도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리고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정체성, 한국인들이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배달 민족은 이렇게, 고조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탈피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자료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조선사 두 개를 비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논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후손을 가르치고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 역사를 어떤 걸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 아니면 어때? 독립운동가를 가졌던 역사,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대한사랑은 요걸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근대사까지 완전히, 일본은 뭐냐? 고대사도 파괴하면서 완전히 근대사 자체도 어떻습니까? 파괴를 시키면서 더 중점적으로 노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신사입니다. 정신문화사. 정신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미신과 유사 사입이로서 싹 다 없애버립니다. 미신이다. 저거는 미신이다. 유사 사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문화를 다 파괴를 시켜버리는데, 그 중에 뭐냐? 동학사를 파괴시키고 독립투쟁사를 어떻습니까? 축소 말살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사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 조선인들은 조상 뿌리가 없다. 그래서 식민지 역사로 시작했다. 너희들의 자생 종교, 정신문화는 전부 다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일 뿐이고 유사 종교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도 이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정신을 이야기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럽니다. 그 당신 미신, 그 뭐 어때? 우리 민족 종교 이야기하면 어때? 그건 사이비. 누가? 한국인이 어때요? 한국의 문화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오늘 자료 보시면 어때요? 철저한 조선 총독부에 대해 교육 내용입니다. 그게 그대로 지금 연장선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덕기 소장이 뭘 발표했느냐? 세력교 보는 역사를 보니까 조선 총독부 자료를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게, 조선 총독부에서 뭐느냐? 우리나라 민족 종단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대종교, 천도교, 동학, 뭐 정상교, 뭐 보천교, 미륵불교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돼. 조선 총독부에서 유사 종교로 낙인 찍어가지고 유사 종교라고 어때요? 아예 경무국에서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친일을 들어섰던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교, 대부분은 뭡니까? 전부 다 조선총독부 종교과에서 해가지고 전부 다 믿게 만들었다는 거. 요 충격적인 자료를 이덕희 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종교계에서. 왜? 다 시시하는 내용인데 이덕희 소장이 다 까발려 버렸어요. 이러면서 뭐냐? 이분도 크리스찬인데 우리 역사를, 자기 독립운동사를 투쟁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차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대종교는 뭡니까 여러분들? 독립운동했다는 그 제목 하나로 약 10만 명이 일본 놈들한테 일제에 학살당해가지고 지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대종교의 지도자는 지금 어때요? 길림성에 이렇게 지금 짠디라도 입혀놨습니다. 가보면 지도자들이 고국에 못 들어가고 길림성에 이렇게 세 분이 누워 있습니다. 이게 대종교입니다. 독립운동했다는 그 제목 하나로 어때요?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학. 동학은 300만이 당했습니다. 300만. 누가 이런 거 가르칩니까? 동학 농민 반란이라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 초기에.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의 첫 출발이었대요. 동학이었어요. 이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뭡니까? 독립운동사에 김자진 장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김구호 선생, 조만 선생, 전부 다 이분들이었대요. 자기들이 가장 큰 뭡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했던 데가 뭐냐?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쭉 나오면서 어디? 바로 여러분들 정읍 고향인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보천교입니다. 요것이 최근에 이제 조명이 돼가지고 정읍은 독립운동의 메카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어때요? 자, 보천교는 700만이 희생당했습니다. 누가 이런 역사책 누가 가르치면, 동학 이런 거 누가 가르칩니까? 이렇게 희생당했다는 거. 나중에 이건 어때요? 정읍에 이 건물은 뜯겨져가지고 어디에 일제가 다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서울로 가져가지고 조계종 본부 대웅전을 만듭니다. 또 여기 있는 기아 있죠 보면요, 이 기아 색깔 잘 보십시오. 이 기아는 어디로 옮겨지냐? 서울로 옮겨져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무대에서 청와대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역사를 기가 찬 역사를 누가 합니까 이걸? 이런 독립운동사, 투쟁사가 다 고대사뿐만 아니라 근대사까지 완전히 어때요? 조작돼 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 강복 후에 나름대로 역사 강복을 시도해 가지고 김구 선생, 이시영, 안호상, 정인보, 이병도까지 다 참여해 가지고 야, 역사를 다시 바로잡자 했는데 결국은 뭐냐? 사단 나가지고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뭐냐? 찾지를 못하고 그대로 조선 총독부에 만든 조선사를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는 역사라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이제 마지막 정리 드린다면, 자, 대한사랑이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역사관을, 바른 역사관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 교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강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10월 2일 개천절 하루 전날에 참 이런 역사 강복을 하자고 몇 명이 모이냐? 태풍이 불었는데도 약 4,800, 5,000명이 이 홀에 모였습니다. 1,000명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집에를 가야 됐어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뭐냐? 이 역사적 시간대에서 진짜 이 기회에 우리 역사를 바로 찾자는 그런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해외에서 빨리 일어나줘야 되는데 보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역사관, 원래 누가 조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가졌던 우리 바른 역사를 심어놓은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그런 인재를 키우는 대학을 설립하는 이 작업에 지금 대한사랑은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이 되신다면 참 말 그대로 대한역사 강복군으로서 우리 대한사랑과 함께 어떻습니까? 같이 갈 수 있게끔 다 회원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차피 이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학교를 세우려면, 인재를 길러내려면, 교과서 만들려면 다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습니까? 뜻 있는 돈을 한번 쓰신다면, 후원을 하신다면 우리 생애에 아마 여기 우리 세대에 바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생애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바른 역사책 한번 만들어주고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아마 이 시대의 큰 소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어때요? 이런 소명을 지금 잃어버린다면, 아까 보셨죠? 한중일 역사전쟁 속에서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될지 일본으로 가야 될지. 중국과 일본이 역사 왜곡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남북한의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논리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지금 오늘도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정부에 돈을 얼마 요구해, 군사비 요구해가지고 사달이 나버렸습니다.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가장 많이 반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오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누가 노리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유사시에 군사권을 이끌고 들어올 수 있는 논리를 역사적으로 마련한 나라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거기에 한국에 있는 한반도의 한국인들은 뭐냐? 역사 필요 없다. 내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돈 많이 벌고 행복하면 되지. 이게 지금 한국인들의 역사식이고요. 중국과 일본은 호시탐탐 뭐를 노리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에 이게 틀어질 때 뭔가 유사시에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때요? 한반도를 점유한다는 논리 속에서 역사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는 못 오셨지만도 주변에게 여러분들 주변 한인들에게 오늘 동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고요. 진짜 다음 이제 강인회가 또 있을 때는 진짜 뭐 어느 에서 보면 참 이게 라스베가스 도시가 밤낮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야가 바뀌기 때문에 참 오실 수 없는 환경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강의를 하더라도. 하지만 어때요?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다음 이제 차수 강의가 있을 때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역사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소중한 모임이 좀 한번 만들어졌으면 바랍니다. 이 바람을 가지고 오늘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